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사설 칼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은 15번째 택배사 분류 책임 못 박은 과로사 대책 반드시 지켜야 라는 사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죠? 하루도 몇 번씩 이렇게 택배로 인해 물건을 받고 되게 감사를 표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 우리 비대면 경제라는 말 배웠죠? 칼럼 14에서 뉴 노멀 맞을 준비는 됐는가 해서 비대면 산업,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배달이 엄청 폭증했어요. 그런데 이 택배를 분류하는데 택배를 분류한다는 얘기는 많은 택배를 각 가정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요때 이제 이거를 어디로 보내고 이거를 어디로 보내고 이거를 이제 분류한다 그래요. 나누는 거야. 이거를 원래는 택배 회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배달 기사님들 택배 기사님들이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분류도 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돼. 배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두 개나 해가지고 분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분류의 일과 배달의 일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코로나19 전까지는 적당히 해서 그래도 힘들게 하셨지만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막 과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까진 아니었는데 이 배달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류 작업도 많아지고 배달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막 이제 새벽 막 이제 막 늦게까지 아침에 나오셔서 막 밤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사람이 체력이 못 버티죠. 그래서 작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한 게 분류, 제목에서 봤듯이 분류는 회사가 하고 배달은 기사님들이 하는 걸로. 그러면 분류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배달 기사님들이 네,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었죠. 힘싸움이었죠. 근데 이 합의라는 것은 아직 뭐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합시다. 안 지키면 합의니까 안 지키면 뭐 손해 보거나 그런 게 없는 거라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라는 것처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니까 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글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던 택배 기사님들의 분류 작업을 이제는 회사가 맡기로 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은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어떤지 그 결과와 과정 포함한 결과를 계속 여러분들께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네, 뉴스 사설 칼럼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이렇게 됐고요. 그냥 본문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먼저 하니까 조금 더 새롭죠? 네,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먼저 이제 알고 본문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댓글로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쌤이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자, 1문단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 작업의 책임 및 비용을 택배사,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노사정이 최종 합의했다. 합의는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사, 정부 여당,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분류 작업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못 박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21일 서명했다. 지난해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16명의 택배 노동자를 떠올리면 너무 늦은 대책이지만
이제라도 4만여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 자, 팩트를 지금 전하고 있죠. 자, 이 문단. 지난달 초부터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장 큰 쟁점, 어떤 서로 얘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포인트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아주 정확히 딱 한 거예요. 어디로? 택배 회사로. 분류 자동화 설비가 부족해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직접 해야 할 때는 택배사나 영업점이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 그러니까 원래는 택배 회사가 자동화 설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을 때는 노동자가 할 때 수수료를 줘요. 근데 그동안은 수수료가 없었다는 얘기지. 이제 수수료도 드리고 또 택배 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 목표를 하루 12시간, 한 주에 60시간으로 하고 그럼 그동안은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야 배송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것들이 다 이제 합의 내용이에요. 이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좀 늦어질 경우 최대 이틀까지는 화주가 여기서는 어떤 쇼핑몰에 주문을 하면 쇼핑몰이 택배사한테 물건을 넘기고 이제 배달하는 거거든요. 화주 쇼핑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화주 쇼핑몰 택배 물건을 파는 사람,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소비자가 주문하면 어떻게 택배사에 배달 요청을 하고 택배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고 이제 배달을 하는 거라서 택배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자신에게 주는 이 물건을 파는 회사가 소위 말하는 갑이 되고 택배사는 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쇼핑몰이 택배사 A 택배사, B 택배사, C 택배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네 뭐 마음에 안 들어? A한테 줄 거야? 늦었어? B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사가 배달이 늦으면 이제 불안하잖아. 이 쇼핑몰이 나중에 우리한테 택배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빨리 배달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 다 노동자들에게 거의 책임을 떠넘기고 막 늦게 되면 막 이제 막 보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다가 이틀까지는 화주가 책임 묻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택배사도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분류하세요라고 이제 다그치지 않아도 되겠지? 이틀 정도는. 그러면 훨씬 더 노동자들께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배달할 수 있겠다. 밤새 배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거를 아예 그냥 표준 약관은 거의 이제 법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돼요. 택배 노조가 택배사에 줄기차게 계속 요구해왔던 과로사 방지 대책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작년이죠. 2020년 추석 택배 물량 폭증. 추석에 택배 양이 많아지잖아요. 폭증. 많이 증가 늘어나는 겁니다. 앞두고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에 하는 노동자를 확충 늘리고 심야 배송을 중단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분류 작업 비용을 택배사가 영업점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악순환까지 발생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함께 합의했고 구체적 사항들을 명시했다. 드러냈다. 바깥으로 선언했다. 드러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선생님 이거 잘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살펴볼게요. 또 노사정은 분류 작업 자동화 설비 마련과 이거 하면 이제 이거 하면 이제 기계니까 택배 회사가 돈이 드니까 그동안은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분류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설비를 마련하고 노동자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을 처우라 그래요. 를 더 개선한 등을 위해 택배 요금 인상을 포함한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 3,500원이던 택배 단가는 물건 하나 보내면 3,500원이 택배였었어요. 택배 요금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배송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료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무료 배송도 있고 막 그렇죠? 떨어져서 2,0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택배 회사들이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다시 쓸게요. 많아져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거든.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계속 싸지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 더 비용이 3,500원에서 2,500원, 1,500원 손해보는 거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뭐랄까 이런 것도 안 하고 뭔가 처우도 개선도 안 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 하려면 근본적으로 택배 단가도 현실화라는 말은 조금 올려야 되겠다.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고통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다. 요금 인상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인상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인상도 생각해 봐야 된다. 다 같이 살자 이런 건데. 다만 코로나 사태로 택배 주문이 급증하면서 택배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못 넘겨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뭐 2,000원에서 1,500원 더 무조건 다 소비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택배회사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 본 게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 부분, 즉 1,500원 중에서 2,000원에서 이제 3,500원까지 된다면 1,500원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 뭐 500원, 택배사 뭐 1,000원, 아니면 뭐 똑같이 뭐 750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도 이 택배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아니 자기네들 이익 받는데 자기네들 하나도 안 내고 소비자들에게만 1,500원 다 내라 하면은 불만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홈쇼핑 업체 같은 대형 화주들, 아까 말했죠. 쇼핑몰이 물건을 주니까 값이라고 값.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를 해주는 백마진 등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 이거는 아까 말했죠. 화주가 쇼핑몰이 값이야. 그리고 택배 회사 A, 택배 회사 B, 택배 회사 C는 다 을이야. 그죠? 을. 그러니까 이 물건 택배 회사는 화주로부터 물건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백마진이라는 것이 택배 요금인 3,500원, 2,000원 중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빼서 몰래 택배 화주들에게 거의 뭐 이제 뇌물 비슷한 걸로 주는 거야. A 회사가 우리는 500원 드릴게요. 물건 하나 줄 때. 우리는 600원 드릴게요. 하면은 화주가 야 얘는 A, 야 B는 600원에 너는 500원밖에 안 돼? 야 그래 너는 물건 안 줘. 야 내 물건은 다 B한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A, B, C 회사들이 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걸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냐? 이걸 빼내버리면 노동자들에게 들 임금, 복지 이런 것들, 자동설비 마련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물건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화주들에게 몰래 뇌물 갖다 같은 거, 뇌물 백마진이 이거 뇌물이거든. 뇌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지.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500원, 이 600원, 이 다 노동자들에게 가면 그만큼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이잖아. 이거 다 잡아내면 조금 더 공정한 거래가 되고 소비자도 이익이 것이고 그러면 또 노동자들도 월급도 많이 받을 것이다. 소비자들도 비싸게 택배 배송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앞으로 필기일은 여러분 다 하시고 앞부분에서 내용 정리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꼭 이거를 팔로우 할 테니까 오늘 1월 29일 날 또 뉴스가 하나 났어요. 오늘 난 거라서 쌤이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할 때 또 이렇게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 몇 가지만 좀 할까요? 전가하다는 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지연되다. 다시 쓸게요. 이거는 시간 아끼. 네, 여러분 어휘 두 개만 정리합시다. 전가하다, 떠넘기는 거, 책임을 떠넘기는 거. 지연되다, 좀 늦어지는 거. 지연 배송, 뭐 이렇게 좀 늦어진 배송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사회에서 크게 안타깝게 이슈화가 되었던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담은 사설이었습니다. 이 대책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팔로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